이 아이디어가 조금씩 생길 때마다 조금씩 구체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료들을, 이 바인더가 좋은 점이 이 자료들을 일단 다 나중에 꺼내요. 하나하나 펼쳐놓고 여기에서 이 핵심을 가지고 와서 어서 구독 누르라고. 보기 강경수님, 최근에 바인더 사용법 영상 봤는데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일기를 쓰거나 생각 정리하는 것을 기록하기 좋아하는데 여전히 쓰고 나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기부기님 일기도 굉장히 많아지셨던데 혹시 되돌아보실 때 팁이 있으신가요? 핵심만 다시 정리하신다던지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일기 그 자체는 그걸 꼭 나중에 다시 어떤 분류를 한다거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일기 그 자체는요, 저는 일기를 어떤 개념으로 보냐 하면 그 순간순간에 저의 성장하는 그냥 과정들을 기록하는 용도로 저는 일기를 사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하루하루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의 저 그리고 오늘의 저를 최대한 기록을 해놔야 그게 매일매일 성장하는 나 자신과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일기를 자주 써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의 생각들을 꼭 밤이든 아침이든 상관없이요, 낮에도 저는 일기를 씁니다. 그 순간에 저의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뭔가 신기한 일이 있거나 하면 반드시 써요. 그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예전보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기 그 자체에는 어떤 분류를 한다든지 그것을 나중에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일기 그 자체는 저의 그냥 삶의 제 생각의 궤적 그 자체로 둬버립니다. 그 대신 여기서 강경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답답함이 저도 느껴집니다. 뭐냐 하면 일기를 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다 보면 때로 책 읽은 것들을 이렇게 일기로 때로 쓸 때도 있고 영화 본 거를 감상문식으로 일기를 쓸 때도 있고 주제들이 분명 생길 수 있는데 일기도 쓰다 보면요, 이 일기들을 내가 그냥 오늘 뭐 했다처럼 그냥 두기에 뭔가 아깝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쵸? 저도 그런 점에서 이런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기를 이런 곳에 썼었죠. 저는 이런 그냥 이런 분리할 수 없는 일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공간에다가 일기를 썼었어요.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했었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되게 심오한 얘기도 있다가 어떤 날은 그냥 뭐 했다 이런 얘기도 있다가 이게 전부 다 그냥 같이 있으니까 재활용이 불가능한 거죠. 재활용이라 함은 제가 적은 것을 조금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고 뭔가 내 삶의 성장을 위해서 활용해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제가 그 바인더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나도 좀 책 보는 내용은 책 보는 내용대로 이 주제별로 좀 나눠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바인더를 딱 알고 나서 이제 이것들을 주제별로 나누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경수님께 필요한 거는 일기를 계속 써나가시다가 이것만큼은 나누고 싶다라는 게 생겼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좀 나눠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뭔가 어떤 분류법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노트 관리하는 게 주객전도가 되는 거죠. 뭔가 쌓여서 이게 분류가 필요해져서 바인더를 사용하면 바인더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건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인더로 어떻게든 뭔가 분류를 해놓고 내가 그것을 채우려고 해버리면 오히려 스트레스 쌓이고요. 그리고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성장을 위해서 바인더에다가 채워 넣는 게 아니라 바인더에 채워 넣기 위해서 나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먼저 노트에다가 바인더에다가 일단 하나하나 채워 넣는 겁니다. 일기도 적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쌓여나가는 거. 일단은 뭔가 자꾸 섞여 있으니까 쌓여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시는 그 순간에 조금씩 주제별로 이거는 좀 떼서 이거는 양이 많은 것 같아, 이러니까 좀 떼볼까, 이렇게 좀 분류하는 시도들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가면서 자신만의 바인더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바인더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썼냐면,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조언들이 저의 실패의 과정이에요. 뭐냐면, 처음에 저는 바인더를 사용할 때 이 바인더에 있는 여기 이 분류가 있죠. 분류가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뭐 마이 스토리가 있고 자기 개발이 있고 직무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학습이 있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원래는 더 많았어요. 이 분류가 16가지였던 것 같아요. 8개 16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분류는 원래 이 바인더를 제가 이렇게 얻을 때 그걸 제가 다른 사람 거를 보고 따라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모든 걸 나눠 놓고 저의 삶을 거기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 노트 관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요. 저를 이 바인더에다가 끼워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 바인더 활용 자체가 잘 안 됐었는데 나중에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분류들, 이 수많은 분류들을 일단 다 치워버리고요. 제가 일단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있는 마이 스토리는 뭐냐 하면 제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당연히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저의 일기장이죠. 그래서 이 일기장 분류는 제가 항상 뭐 쓰는 일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기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자기 개발로 가면 이건 부끄러워서 좀 이거 되게 부끄럽다. 되게 부끄럽다. 자기 개발로 가면 여기 아마추어계 메시 손승욱이라고. 부끄러워. 갑자기 막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축구를 되게 잘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잘하고 싶어 해요. 축구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마추어계 메시 해놓고 제가 좋아하는 메시 사진을 이렇게 해놓고요. 뒤에는 제가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축구 연습할 내용들 보이시나요? 연습할 내용들 이렇게 스킬 연습할 거 어떤 걸 할 건지 이렇게 적어 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축구할 때 어떻게 성장했고 오늘은 제가 어떤 오늘 경기 내용을 제가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취미 활동도 이렇게 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있어서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즐기는 마음을 살려가면서 해야 취미도 즐거운 거지, 처음부터 나도 취미를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취미 활동도 조금씩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취미 활동도 이렇게 적다 보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일기처럼 적는 거예요. 그냥 2018년 8월 9일 야간 경기에 용병으로 참여하고 왔다. 자원에서 레프트 윙백을 뛰었는데 경기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다. 공격할 때 공을 어떻게 돌리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 연습할 때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도 이렇게 적어 놓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뭐 노래 연습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기타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저의 취미 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걸 막 매일매일 그렇게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일하다 보면 아니면 그냥 혼자 책만 보다 보면 이렇게 이런 취미 활동도 그렇게 매일매일 막 저를 압박해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즐기듯이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뭐 직무가 있어요. 직무. 여기 보면 뭐 1인 기업 진행 방향 이런 식으로 제가 혼자서 뭐 유튜브 영상 컨셉, 우기부기 TV는 정보 전달, 진정성 있는 삶의 스토리텔링 뭐 이런 식으로 저만의 이렇게 컨셉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뒤에 가보면 혼자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막 저의 뭐 프로젝트들을 적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혼자 끄적끄적 연습장처럼 쓰기도 하고, 어떤 컨텐츠 기획 같은 것도 이렇게 어떻게 여행 유튜버의 느낌과 지식 강연 유튜버의 느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어우를 수 있는 하나의 뭐 컨텐츠를 이렇게 기획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가보면 막 되게 많아요. 이제 제가 요즘 그 회사 설립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기부기 TV 회사 설립 기획 막 이런 식으로 혼자 끄적끄적거리면서 이렇게 일단은
이 부분은 생각이 나고 이 아이디어가 조금씩 생길 때마다 조금씩 구체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료들을, 이 바인더가 좋은 점이 이 자료들을 일단 다 나중에 꺼내요. 하나하나 펼쳐놓고 여기에서 이 핵심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이런 어떤 업무도 확장시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뭐 독서 모임 진행 방향이라든지 오프라인 특강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든지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제가 영상 컨텐츠를 며칠 날 진행하고 이 제목도 어떤 게 돼 있고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놓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 이제 학습 파트로 오면 뭐 명언 노트, 이건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명언 노트들이 있고요. 이 명언 노트는 오늘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책 보다가 좋은 명언이 있으면 그걸 일기장에다가, 보통은 일기장에 적어요. 일기장에 적고 저의 생각을 막 적습니다. 그 명언이 왜 좋았는지 혼자 적는 거죠. 그러다가 이 명언은 일기장에 적어 놓기만 해버리면 나중에 이걸 다시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명언 노트에다가 또 적는 거예요. 명언만. 그래서 오늘 적은 명언이 또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실행이 중요하다. 누가 한 말인지는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이것만 적어놨는데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명언 아닌가요?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실행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뒤에 보면 이제 또 이거는 연구 결과와 용어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연구 결과라든지 용어 같은 거를 나중에 인용하기 위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강연에서,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쓸 때 이걸 인용한다든지 할 때 사용을 하려고 어떤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과신편향이라든지 학습된 무기력, 이렇게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확증 편향, 권위자 편향, 이런 용어들이 있으면 적어 놓고요. 그리고 저런 연구 결과 같은 거, 오늘 로또 복권을 사서 그것이 1등을 할 확률보다 내일 죽을 확률이 2,500배나 더 높다. 이건 언제든지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적어놓고, 그리고 뒤에 가보면 그냥 제가 소설책을 심심해서 필사해 놓은 게 있어요. 필사. 이건 소설이 아니네요. 코스모스네요. 과학책입니다. 과학책에 있는 내용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필사해 놓고, 또 소설책, 토지라는 소설책을 필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토지라는 소설책을 필사한 내용도 있어요. 이거는 제 글쓰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진짜 나만의 재산이 되죠. 아까 제가 로또 복권을 사서 1등 될 확률보다 내일 죽을 확률이 2,500배나 높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딱 해놓으면요,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인용하기 좋습니까? 로또 복권 사서 막 1등 바라는 사람한테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라.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 만약에 1등이 된다면 내일 죽을 확률이 그것보다 2,500배가 더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내일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만의 재산들을 쌓아가다 보면 이게 하나의 지식 경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오면 이 달력 파트가 있고요. 달력 파트가 있고, 달력 파트에 보니까 10월 19일 날 제가 JTBC 출연 날짜가 적혀 있네요. 그날 진짜 떨었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필요한 걸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어떤 분류가 새롭게 생겨나면 그때 추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저의 일기장, 그리고 직무, 프로젝트, 그리고 명언 노트, 뒤에 달력 부분, 일정 관리 부분, 그리고 필사 노트 부분, 그리고 그냥 연습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해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들기보다요, 일단은 아주 작은 분류부터 내가 필요한 걸 하나하나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에 끼워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프레임의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지식을 이제 경영하려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 재미를 아셔야 되지, 어떤 기대치를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다 끼워 맞춰버리면 그때부터 이게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이 도구를 활용할 줄 아셔야 되지, 절대 이것에 나의 삶을 이것을 이렇게 떠받들고 사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어떤 기대치를 이만큼 해놓고 막 꾸역꾸역 나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한 문장 한 문장 공부하는 그 재미를 아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장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야 돼요. 어떤 남들 나보다 나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쫓아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바인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익하셨다면, 여러분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릴게요.